2023년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 동향을 보면 마약범죄 단속 건수가 27,611건에 이르렀고, 특히 10대에서 20대가 35%이고 30대까지 합하면 55%가 넘는 수치라고 할 정도로 젊은 층에서 많이 범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마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많이 거래되고 있는 마약 메뉴판이라고 합니다. 대마, 필로폰, 캔디, 펜타닐, 기타 합성 마약 등 이러한 마약의 심각성은 매체들을 통해서 듣고 계시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중 필로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마약류 물질로 정확하게는 향정신성 의약품에 속합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은 사람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인데 오용이나 남용이 되면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것들입니다. 처음 투약 시에 특정 행동을 반복하게 되어서 과거 일본에서는 이를 시키기 전에 필로폰을 먹게 했다고도 하네요. 기본적으로 흥분제에 해당하는데 먹으면 각성이 되면서 분노 조절도 안 되고 충동 조절도 안 되는 상태에 이르는데, 약을 끊었을 때 도파민에 문제가 생기면서 즐거움 등 어떠한 쾌감을 전혀 못 느끼게 되고 늘 우울하고 불안하게 되면서 사는 게 힘들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망상, 환각이 생기고 벌레가 기어다니는 느낌이 들면서 몸을 긁다가 피부가 손상되는 문제, 호흡이 억제되는 등 많은 문제가 생기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절대 시작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펜타닐은 헤로인보다 50배나 더 강력하다고 하는데 2mg만으로도 사람의 생명까지 위태롭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물질을 합성해서 만드는 마약성 진통제인데 그 원료들이 다른 목적으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어서 마약 그 자체를 수입하는 게 아니라 원료들을 수입한 후에 합성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어렵지 않아 규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또 말기암 환자들의 진통제로 사용되는 펜타닐 패치를 10대들이 구입해서 문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다른 사람의 처방전으로 구매를 하거나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을 예정이라고 하면서 10장에 15만 원을 주고 구입해서 한 장에 15만 원에 판매를 한다든지 조각을 내서 판매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 크게 문제가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양형위원회에서는 투약, 단순 소지 등과 매매 및 알선 등 수출입 제조, 그리고 대량범 이렇게 4가지로 구분해서 권고하고 있고, 그 안에서도 대상 물질이 무엇인지에 따라 권고 형량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필로폰의 경우는 마약류 관리법 제2조 3호 향정신성 의약품 중 남욱에 해당하는 것으로 투약 시 기본 권고 형량은 1년에서 2년 6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했던 사례 중에는 필로폰 1회 투약을 하고 매수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징역 1년 6월이 선고된 사실이 있는데, 해당 사건의 피고인은 이전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어서 이와 같이 선고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초범인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하는데요. 필로폰 1g을 70만 원을 주고 매수한 후에 3회에 걸쳐서 투약한 사안에서는 초범이기 때문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례가 있고, 필로폰 0.7g을 45만 원에 각 3번 매수하고 2.8g을 165만 원에 매수한 후에 0.12g을 20만 원에 매도하고 1회 0.03g을 투약한 사안에서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필로폰을 4회 매수하고 1회 수수 0.05g씩 5회 투약한 사안에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초범인 경우와 전과가 있는 경우는 형량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이유는 이전에 그와 같은 형량을 선고받고도 반성하지 않은 채 재범을 하였기 때문에 형량이 이전보다 높아지는 것입니다. 또한 단순 소지했는지 투약했는지 매매 및 알선했는지 등에 따라서 형량 간의 차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초범이라는 게 처음 수사기관에 발각이 돼서 이제 처벌을 받는다는 건데, 만약에 그 당시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범해가지고 단순히 아까 이제 그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안들과 달리 좀 횟수가 많다든지 하면은 사실은 또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약간 사안에 따라 다르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과가 있는 경우보다는 집행유예 선고될 확률이 더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초범인 경우도 그러할 것이고 마약을 하게 된 경위도 아마 볼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뭐 이 사람이 범행 후의 정황 뭐 이런 것들도 보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앞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을 한번 선처를 해줬을 때 이 사람이 다시 범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좀 재판부에 본인의 의지를 좀 표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자발적으로 만약에 그런 뭐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든지 교육을 받는다든지 아마 마약은 뭐 교육 정도로는 안 될 것 같아서 병원 가서 치료를 받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한 구체적인 현실적인 노력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말만 있어서는 안 되고 항상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 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뭐 마약이든 아니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죄를 범해서 이제 실형이 선고가 되면 이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는 실효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약이 끊기가 어렵기 때문에 재범을 하는 경우가 참 많고 마약 사건을 다루는 법정에 가보면 이번 한 번만 선처를 해주시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울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보는데요. 아마 그 순간에는 그분들 또한 마약을 끊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마약은 한 번 시작하면 끊어내는 게 어렵다고 하니 절대 시작을 안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약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 전화로 문의 주세요.